계엄 수사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발부 여부를 놓고 법원도 33시간째 고심 중입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정도 됐습니다. 어제 0시에 청구가 된 건데 사실 보통은 청구 당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래서 대부분 당일 내에 결정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사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각하되어야 된다는 또 주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느라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체포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네, 우선 혐의 사실 그리고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담기게 됩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체포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고 발부가 된다면 법원에서 특별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체포 영장이 결국 발부가 된다면 그 혐의 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에서 이 청구를 하면서 기재를 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그런 혐의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일단 적시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지금 수사 당국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그런 가능성, 그렇게 판단을 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 영장 자체는 우리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그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예. 최소한 수사기관에서 이런 영장을 청구했을 때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법원에서도 그런 점들이 소명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이런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체포 영장이 정말로 발부가 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수사 당국이 체포를 하러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호처가 막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까?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은 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혹은 협박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폭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의의 폭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그런 폭행의 개념보다 훨씬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호처 측에서 이런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지금 청구를 한 건데 대통령을 만약 체포를 하게 되면 이제 조사도 공수처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영장을 청구한 주체 자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 역시도 공수처가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어쨌든 경찰과 함께 또 공수본으로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필요하다면은 경찰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체포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측에서 먼저 어떤 출석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일정을 밝힐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법원에서는 또 그런 네. 상황을 고려해서 영장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30시간이 넘는 상황까지도 아직 대통령 측에서는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적법함을 이제 강조하고 별도로 출석에 응하겠다라는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체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에서 또 다른 그런 조율이 일어날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 없겠죠. 네, 그런 것도 사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만약 발부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그걸 즉각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네.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장이란 것은 그 발부가 되고 그 일정 기간, 통상은 뭐 7일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곧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 협의를 통해서 이미 출석을 또 요청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 만약 영장을 실제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양측의 부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렇다면 사전에 대통령 측과 조율을 해서 임의적으로 출석 일자를 정하고 뭐 그 이때까지는 영장 집행을 미루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공수처는 지금 계속 언급해 주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은 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압수수색이 2차례나 경호처에 막혔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압수수색에 나서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별개이긴 하지만 우선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진술 증거 외에도 물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청구를 한 것이고 만약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 전과 상황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집행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국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행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여기에 따라서 실제 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가능성도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체포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보통 기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는 영장 청구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그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체포 영장이라는 것은 그런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피의자에게 통보가 되는 경우는 사실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이런 체포 영장은 결국 소환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 발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은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국 그렇다면 지금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그런 공수처에 대한 여론, 비판적인 여론을 조금 의식한 것은 아닌가. 사실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 수사 능력이 없다 이런 비판도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번은 조금 이례적으로 이런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내용을 언론에다가 밝힌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금 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법원에 변호인단 선임계를 냈고요. 그리고 또 A4 용지 8쪽 분량의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주된 내용은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그런 변호인 측의 입장을 보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꼬리아와 같은 혐의에 근거해서 이 내란죄라는 몸통에 대한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틀린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각하되어야 된다. 이 논리가 주된 내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만약에 이번에 체포영장이 정말로 발부가 된다면 지금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 불법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주장도 명분을 좀 잃을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에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데서도 좀 의문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공수처가 이런 영장들을 청구할 때 거의 대부분은 중앙지방 법원을 통해서 청구를 했었습니다. 이건 뭐 공수처법 관련 규정에서 뭐 수사처 검사는 이 공소사실 1심 재판에 대해서 이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이고 거기에 기소를 한다, 공소 제기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지금 물론 이건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서 이 규정에 뭐 정확하게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결국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더 쉽게 발부받기 위해서 그걸 고려해서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공수처 측에서는 뭐 관련 규정들을 봤을 때 결국 대통령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법원의 관할이 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또 맞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최상목 대통령 경제대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오후에 이제 국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이 상정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2요구권의 행사 기한이 내일까지잖아요. 만약에 내일까지도 결론을 못 내게 되면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지난 이후 이제 헌법에 따라서 이 법률안들은 결국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5일 이내에 이 부분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또 선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예. 국회의장이 또 선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니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이 제2요구권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입장이 나올 건데 만약에 결론을 미룬다 하면 이제 자동으로 공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자 7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가 지금 이 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그 입장을 좀 표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이 헌법학자들이 밝힌 내용을 조금 보면 이제 국회가 선출하게 되는 그런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의 임명권,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예. 이 권한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임명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헌법상 의무다라고까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다수의 의견 역시도 이런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권한 대행이라 하더라도 국회 추천 몫의 국회 선출 몫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다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